네, 메리츠증권 슈퍼 365와 함께 예수금에도 꼭 플러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 주식 투자에 플러스를 또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또 증시가 갈지 아마 지난주 좀 정리하면서 약간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도 플러스죠? 그 3월 들어서 첫째 주, 둘째 주에 고점 맞으면서 나스닥은 음봉이 났고요. 네. S&P 500은 그 십자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물을 맞으면서 주춤주춤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 2%, 나스닥 2.8%, S&P 500이 2.2%로 다시 올라서 네. 다시 신고가가 났죠. 지난 주말인 금요일에는 좀 엇갈리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고압 시작을 했는데 다우는 장중에 내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내내 상승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조정을 보였던 것이 어디냐면 기술주예요. 반도체. 네네네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 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을 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다우에 있었던 뭐 정유주라든지 이런 주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FOMC 회의 때문에 그랬죠.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원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전도표 유지되었고요. 경제 성장률 높였고 QT 속도 조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104예요. 달러 인덱스 104. 예, 네. 104.1이고요. 우리 원화가 1344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어. 위안화가 7.18, 7.19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7.22 위안까지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그리고 엔화도 약세였고요. 달러는 좀 강세인 거죠? 달러가 반대니까요. 이제 강세잖아요. 요거는 BOJ 회의 이후에 엔화가 약세되는 부분도 있지만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이 약세였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비중에 유로가 가장 많죠. 스위스 프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유로가 있고 엔화 있고 뭐 스위스 프랑이 있고 스웨덴 거 있고 캐나다 달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위스가 금리 인하 후에 스위스 프랑이 약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 국가의 통화가 약세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우리 시장에는 좀 불리하죠. 네. 이런 특징을 좀 있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3월 두 주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지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강했다. 그것은 FOMC 회의의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급등을 했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틀간 2조 원의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4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외국인들이 3조 원을 사줬고요. 네. 주간들은 약 1조 원 매수를 해줬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있고 금융주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총회에서 나오는 호재성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날은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3%나 올랐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2,700포인트를 갭으로 상승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2.67%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의 대표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고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좀 올랐는데 이번 네. 특징은 후공정 업체들이 좀 올랐고 HBM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이 시장에서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네. 전공정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향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뉴스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주주총회에서 밸류업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분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급등을 했죠.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 0.2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03%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개인들이 약 4조 원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2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 개인들은 약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사실. 개인이 10조를 팔았어요? 예. 10조 원 정도를 팔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약 5조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의 밸류 프로그램이니 뭐니 그따위 필요 없고 이제 미국 해야 된다. 미국 시장에 쫓아가야 된다. 뭐 과거에 경험이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게 국장은 뭐 본전 근처만 와도 일단 팔고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조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우리 국내 시장을 설명을 전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국내 시장 뭐또 저도 해외 주식을 하지만 국내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그런 거 못하죠. 약간 좀 저도 예. 확실히 개인 투자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이제 개인이 팔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예. 확실히 그 흐름에 저도 이제 올라탄 모양입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글로벌 경쟁력도 그렇고 네. 기술력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미국만 오를 때도 작년에는 뭐 미국이 훨씬 강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 거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유출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40원까지 1,330원대에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에도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그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의 취약성을 또 다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환율 정도면 사실 막 밖으로 나가서 투자할 정도 수준은 아닌데. 왜냐하면 환율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시는 이유는 그만큼 국장에 대한 실망, 국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뭐 바뀌겠습니까? 꽤 시간이 걸려야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것들을 바뀌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갑자기 국장 얘기하고 미국장 얘기한 거는 뭐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한 주간 4조 원이 나가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10조 원 정도가 나가고 이제 매도를 하고 이 돈이 우리 시장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시장에. 물론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온다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의 기조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유관기관에 있는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 꼭 드려보고 싶어서 그냥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자, 잠깐 엉뚱한 얘기 좀 잠깐 했고요. 매크로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상품 동시만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 끝났고 BOJ 회의 끝났고 GTC 이벤트 끝났고 거의 대부분 다 끝났어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애플이나 테슬라 등이 약세를 이제 이 투탑이 가장 강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이 급등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승가도 좀 약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없어요. 네. 29일 날 PC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29일 날 미국이 휴장이거든요. 네. 성금요일로.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별거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월말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관망하지 않을까. 네. 이번 주는 그럼 뭐 이렇게 주총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주총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총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우리 시장은 최근에 보면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주총 먼저 밸류 프로그램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걸 막 굉장히 폄하도 많이 하고 별 알맹이가 없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를 보세요.
사실은 그 역량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구체화 과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총회가 이번 주에 대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시장의 뭐 악재성보다는 이제 홀세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또 한 축은 실적입니다. 실적. 1분기에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실적, 이익의 실적을 추정치를 좀 높이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4.2조 얘기하다가 4.7조 얘기하다가 지금 5조를 넘길 거 얘기하다가 뭐 어떤 데는 막 6조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반영해서 거기 EPS 곱하기 PER이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두 축으로 있다,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운데에서 기초 분석으로 볼 때는 2,750포인트를 넘겨서 이제 왔다 갔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코스피는 2,800포인트에서 850포인트 요 사이에 또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등락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이끌어가는 종목 장세는 여전히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시장이 주춤주춤하는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각 섹터들 중에서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들이 순환하면서 하나씩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레벨업 되면은 대표 종목부터 먼저 삽니다. 대표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신고가라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 좀 찝찝하다고 표현을 드리기 맞는지 모르지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S&P 지수 연말에 6,000포인트, 맨날 뒷북 치는 골드만삭스에서 6,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지. 그래서 6,000포인트 얘기를 좀 하고 그때가 있는. 이제 또 막차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것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주봉입니다. 뭐 매주 금요일날 보여드리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차트를 여러 개 보여드리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이 된 겁니다. 올라와 있잖아요. 뚝 솟아 있어서 이거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분석만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장대 한봉 주고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렇게 내려오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수는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여전히 있겠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빅 이벤트들이 없는 걸 보면은 관망 분위기에서 종목 장세가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빅 위크였습니다. 굉장히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GTC도 있었고, 마이크로 뉴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때 표현을 드리기를 변동성은 위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우리 변동성을 아래쪽으로만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하시는 분들. 왜? 시장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일 수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변동성이라는 말 자체에 위아래를 앞에 두지 않잖아요. 폭이 커진다는 건데. 네, 근데 아래쪽을 많이 하는데 네. 지난주에는 그런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빅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지난주에는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이벤트가 없으니 잠잠하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에 나온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FOMC 회의에서는 올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6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ECB는 6월에 금리 인하 시사를 좀 하고 있고요. BOE도 금리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시사를 하고 있고 스위스은행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약세였고 달러에서 올라갔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는 한 주였다. 지난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경제인들과 회동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회의 있었다 아까 공장님 얘기했잖아요. 네. 24일부터 25일까지인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북경의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개최 여기에서 85명의 글로벌 리더 중에서 미국 CEO가 34명이 참석을 해서 회동을 해서 요 후속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저 뉴스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요. 매년 하는 건데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요 회의를요. 그런데 25일서부터 28일까지 방한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왜 여태까지는 이런 거 우리 이제 관심 없었잖아요. 네. 관심 없었는데 지금 왜 관심이 있느냐? 우리나라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름이 이거예요.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입니다. 당연히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아니, 에르메스는 뭔데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저기 P이지 않습니까? 펀드잖아요, 펀드. 아, 예. 아, 헤르메스. 명품 아니고 말고? 예, 펀드 이름입니다. 펀드 이름. 엘리어트 펀드 이름. 이 펀드 이름들이에요. 아, 예. 오아시스 뭐 이런 데 펀드들이에요? 이름들입니다. 투자은행 뭐 이런 데. 예, 투자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르메스가 왜 오나요? 주요 인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와 유관 기관들과 면담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 훈수를 두겠죠. 와서 이제 뭐라 훈수들을 하나씩 둘 가능성이 있고 이거 이제 매년 하던 건데 이제 올해 더 주목받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아마도 훈수를 두는 그 내용들이 아마 또 보도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시장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총을 하는 마지막 한 주이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엔 좀 우리 시장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텍사스 공장에서 소위 그 원통형 4680 배터리 주당 140만 개 생산을 마무리 졌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쪽에서 이 원통형 4680 배터리 쪽의 주가가 따로 움직여요. 이미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성그룹의 그 지금 이부진 호텔 실다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524만 주 매각 예정이라는 뉴스가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세금이 상속 세금이 12조 정도 된다고 하죠. 12조 정도 된다고 해요. 세금만 12조예요.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받은 거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2021년부터 해서 5년간 문화를 납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인가 그래요, 이게. 21년부터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분할 납부하는 건데 이 바로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이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왜 걱정해요?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우리들도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나는 현금은 없어. 집 팔아야지 뭐. 예,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여담으로 그런 다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은 없는데 상속 받으면 참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제 큰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당장 않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2021년에 이 이부진 사장만이 아니고 그 사제분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 이자 사업을 하잖아요. 증권사들은. 그래서 요거 받아와야 된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그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네네. 막 한동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근데 2021년에 한 1,000억, 2023년에 5,170억 정도의 주식담보대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이자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 결국은 주식을 파는 거죠. 주식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4천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4월 22일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정도 규모면 블록딜로 하겠죠. 4천억 규모예요. 네, 500만 주 정도 되니까 네네. 블록딜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2조 샀습니다. 2조.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뭐 가볍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
이분만 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자제분들도 뭐 이렇게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미래에셋 자료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요. 3월 4주차의 글로벌 국가 및 섹터별 이익 동향. 요거 매주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자주 보여드리진 않고 가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컨센서스가 상향된 국가, 일본, 미국, 대만, 인도, 한국 이렇게 있고요. 컨센서스가 하향된 국가, 홍콩, 중국, 유럽. 홍콩, 중국은 또 하향이에요? 네. 홍콩, 중국은 좋지 않아요. 이거 좀 다음 뉴스하고 연결 드릴게요. 네. 컨센서스 상향 업종, IT, 유틸리티, 산업재. 컨센서스 하향 업종, 소재, 에너지, 헬스케어. 그 중에 우리 국내의 산업에서 컨센서스 상향 업종, 반도체,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화학, IT, 하드웨어. 상향. 우리 국내 업체 산업 중에 컨센서스 하향 업종, 디스플레이, 의류, 엔터, 자동차, 에너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주 단위로 나오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번 분기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건 아닌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를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 업종이나 이런 거. 네. 이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내놓잖아요. 네. 그걸 그거 합쳐서? 합치는 겁니다.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 보시고요. 근데 헬스케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제약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이오. 예, 들어갔죠. 아, 그거 별로 안 좋대요? 글로벌하기는? 글로벌리는요. 예. 아, 글로벌리는 그렇고요. 갔나?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4주차.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미국 대선과 대중국 제재 강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써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긴 제가 쓴 칼럼을 그냥 정리해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대선 11월 5일인가 그렇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대선을 배제하면서 올해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감안하면서 기저에 깔고 올해를 분석합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를 시켜서 네. 경기 활성화 및 시장을 이 대선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은 대선 이벤트 영향권에 있다는 걸 전제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일본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마감하고 금리 인상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주식시장도 강세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명을 지난주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OJ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 금리 정책과 대선 눈치 보기를 한다. 우에다 총리도 계속 우리는 미국을 보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완화적 금융 정책을 유지할 거야. 이건 역시도 미국의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가운데 시장이 미국 대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또 미국 정부는 유권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중국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공장님 뉴스함에도 전해주셨죠. 지금 이거를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뉴스 시간에 전해드려요. 그럼 그 흐름을 제가 다 정리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반도체 했죠. 네. 헬스케어 했죠. 조선 했죠. 항만 했죠. 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래서 틱톡도 지금 팔아 매각해라 이렇게까지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또는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중간재 기업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고 올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식 싱호가지 않습니까? 지수가. 네. 올해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0.5%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3.1% 하락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가격 인하한다 그러고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인하한다 이 얘기 계속했던 거잖아요. 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대표 종목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애플향, 테슬라향 주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수급 사이클이나 이것도 있지만 네. 상당 부분 어떻든 대선이 있으면서 대선에 미국 정부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뭐 제재를 대중국 제재를 막 한다 그러면서 그 유권자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영향받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기술 성장이 있고 또 애국 소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중간재 이들은 올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 중에 중심 공약을 반도체 산업 부흥을 한다라고 막 보도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어찌 생각하면 성장의 초기 단계, 미국에서는 네.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이 못 올랐던 것은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하다가 중국에서 뭐 지금 우리하고 뭐 사이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향들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어쩌면 초입 단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주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주가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나온 하나의 표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월에 우리 KBT 기초 화장품 10대 수출 현황을 보면요. 중국 마이너스 24.8%, 홍콩 마이너스 14%, 러시아 마이너스 26%. 그러겠죠. 태국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태국 좀 빠졌고요. 근데 늘어난 데 보면은 미국이 92.8%, 인도네시아 204%, 그리고 영국 143%. 중화권에 있는 홍콩과 중국 이쪽에는 여전히 우리 화장품도 그래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미, 대유럽으로 하고 있는 또 이런 쪽의 화장품의 기업들은 주가가 좋고 여전히 대중국 영향력이 큰 비중이 큰 쪽은 주가가 여전히 안 좋고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지금 3월 25일이고 3월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네. 이미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11월 5일까지 미국 대선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 예. 7개월 뭐 이상 남았어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더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이런 차별화가 있을 거냐 생각해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굳이 뭐 화장품만 한정해 보자면 꼭 양쪽의 그 제재 아니더라도 예. 그냥 중국에서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 또 소비 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중국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기하다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 철강 화학이 막 좋았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차 화정이 좋고 네. 뭐 조선 좋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좋다가 조선주들이 막 꺾이고 그럴 때 뭐라고 설명 많이 했냐면 중국이 우리 조선업의 기술력 다 따라왔다. 중국이 대량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 중에서는 친환경 조선 선박을 만드는 데들, LNG나 이런 쪽을 만드는 데거나 아니면 선박 엔진은 아직까지 기술이 우리가 우월하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2009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차별화가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과 경쟁하는 제품들은 그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네. 대부분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거기서 진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쪽만 딱 되는 거고 중국의 강력한 내유 시장을 바라보고 저가 공세를 했던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뭐 이제 중국이 그냥 다 내수로 다 쓰는 거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간다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가치를 보고 들고 간다고 할 때는 분명히 감안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여러 포인트들 같이 점검을 좀 해봤고요. 우리 이사님은 내일 아침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